한국인 주제에 네가 악마의 호를 성공시킬 수 있다고? 좋아, 성공하면 200억을 주지. 로버트 헌터 대표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그 앞에 선 건 고작 15살 한국계 소년이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로 골퍼들이 모두 실패하고 있는 17번 악마의 홀에서 말이죠. 이도윤이 낡은 골프채를 들고 조용히 말했어요. 해보겠습니다. 사실 도윤이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건 불과 몇 시간 전의 일이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 잊지 않고 소중히 기억하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도윤은 골프장 옆 작은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여름방학이라 학교도 가지 않았고 친구도 별로 없었어요. 이민자 가정의 아이가 미국에서 친구를 사귀기란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도윤의 일과는 늘 비슷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골프장 도서관에 가고 점심은 클럽하우스 식당에서 엄마 박미경이 싸준 김밥 도시락을 먹고 오후엔 17번 홀이 보이는 언덕에 앉아 골프책을 읽었죠. 창밖으로 캘리포니아의 오후가 펼쳐져 있었어요. 끝없이 펼쳐진 에메랄드빛 잔디가 햇살을 받아 반짝였고 야자수들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멀리 산타크루즈 산맥이 파란 하늘 아래 아스라이 보였죠. 스프링클러가 뿌리는 물줄기가 무지개를 만들었고 어디선가 잔디 깎는 기계의 윙윙 소리가 들려왔어요. 7년 동안 매일 본 풍경이었지만 도윤은 이 풍경이 좋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광활하고 자유로운 느낌이었거든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스했어요. 멀리서 새소리가 들려왔고 에어컨 바람이 커튼을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전화벨 소리에 도윤이 눈을 떴어요. 엄마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도윤아, 지금 당장 클럽하우스로 와. 미경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에 다정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급박한 느낌이 전화기 너머로 전해졌죠. 무슨 일이에요? 골프장이 팔릴 것 같아. 도윤의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중에 설명할게. 일단 빨리 와. 전화가 끊어졌어요. 도윤은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선풍기가 돌아가는 소리만 윙윙 울렸죠. 골프장이 매각된다고? 이 골프장은 도윤에게 집이나 다름없었어요. 8살 때 미경과 함께 미국에 온 이후로 7년간 이곳에서 자랐거든요. 미경은 캐디로 일했고 도윤은 골프장 구석구석을 놀이터처럼 뛰어다녔습니다. 문득 도윤이 8살이었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미경의 손을 꽉 잡고 미국행 비행기를 기다리던 그날 말이에요. 도윤아, 무서워? 조금요.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미국 가서 열심히 살아보자. 엄마가 꼭 행복하게 해줄게. 인천공항의 차가운 공기, 미경의 온기, 그리고 낯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전부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미국에 와서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영어도 못하고 친구도 없었죠. 학교에서 아이들이 도윤을 놀렸어요. 발음이 이상하다고, 도시락에서 냄새가 난다고 말이죠. 도윤은 10일 중 8일은 울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 나 한국 가고 싶어요. 조금만 참아, 도윤아. 곧 익숙해질 거야. 미경도 힘든 캐디 일정을 끝내고 녹초 같은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면 부엌 냉장고 뒤에서 몰래 울었어요. 힘들어하는 아들 도윤 앞에서는 티를 내지 못했죠. 하지만 그것을 발견한 도윤은 그때부터 미경 앞에서 힘든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에서 처음 골프책을 집어들었던 날이 떠올랐어요.
그때 도윤은 9살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기 어려웠던 도윤은 점심시간마다 골프장 안에 있는 작은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도윤에게 책은 친구 같은 존재였죠. 이 책 빌려가도 돼요? 그래, 근데 이건 어른들 책인데. 읽을 수 있겠어? 도서관 직원 할머니가 안경 너머로 도윤을 바라보며 웃었죠. 흰 머리카락에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은 따뜻했어요. 네, 해볼게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손전등을 켜고 이불 속에서 그 책을 읽었어요. 골프의 물리학, 스윙 각도, 바람의 영향, 공의 회전력까지.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이상하게 재미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사각사각 소리가 났어요. 오래된 책 특유의 먼지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죠. 이렇게 치면 공이 이렇게 날아가는구나. 도윤은 혼자 중얼거리며 밤새 책을 읽었습니다. 그 후로 도윤은 도서관의 골프책을 전부 읽었어요. 100권이 넘었죠. 해부학, 물리학, 기상학까지. 골프와 관련된 모든 책을 섭렵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17번 홀을 수천 번 관찰했어요. 프로들의 스윙, 바람의 방향, 공이 떨어지는 위치까지 모든 게 도윤의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17번 홀은 도윤에게 특별했어요. 악마의 홀. 180m 파3 홀이지만 중간에 작은 산이 가로막고 있어서 티박스에서 그린이 전혀 보이지 않았죠. 블라인드 홀. 공이 어디로 떨어지는지 볼 수 없는 오직 감과 계산에 의존해야 하는 악명 높은 홀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홀을 7년간 매일 관찰했어요. 아침의 바람, 오후의 바람, 비 오는 날의 바람. 계절마다 다른 잔디의 상태, 산 너머 그린의 경사까지 전부 도윤의 머릿속에 새겨져 있었죠. 도윤아, 너는 골프가 왜 그렇게 좋아? 미경이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퇴근 후 지친 얼굴로 저녁을 차리면서요. 김치찌개 냄새가 작은 부엌에 퍼졌죠.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빠 생각나서요. 미경의 손이 멈췄어요. 국자를 든 채로 굳어버렸죠. 아빠가 살아계실 때 저한테 그랬어요. 공이 저 멀리 날아가는 걸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는 공을 보면 아빠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도윤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아빠 이정우는 도윤이 7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트럭 운전기사였던 정우. 새벽마다 집을 나서면서 다녀올게 우리 아들이라고 말하던 다정한 정우는 어느 날 갑자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도윤은 울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냥 정우가 먼 곳으로 출장 간 것 같았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정우가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알았을 때 그때서야 도윤은 울었습니다. 미경 품에 안겨서 밤새 울었어요. 정우가 생전에 딱 한 번 도윤을 골프 연습장에 데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동네 허름한 연습장이었죠. 도윤아 봐. 공이 날아간다. 정우가 스윙을 했어요. 공이 하늘로 솟구쳤죠. 어린 도윤의 눈에 그 공은 마치 새처럼 보였습니다. 예쁘지? 아빠는 지칠 때마다 이렇게 공을 쳐. 공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 보면 걱정도 같이 날아가는 것 같거든. 그게 정우와의 마지막 추억이었어요. 그래서 도윤은 골프가 좋았습니다. 공이 하늘로 날아가는 걸 보면 정우가 하늘에서 도윤을 보며 웃고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미경이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래. 우리 도윤이 골프 치는 모습 봤으면 아빠도 좋아하셨을 거야.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윤은 그날 밤 정우 사진을 꺼내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나 언젠가
꼭 멋진 샷 칠게요.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도윤이 가진 유일한 골프채는 골프장 분실물 보관소에서 주워온 낡은 드라이버 하나였어요. 11살 생일날이었습니다. 분실물 보관소를 지나가다가 구석에 버려진 드라이버를 발견했죠. 손잡이 테이프가 벗겨져 있었고 헤드에는 스크래치가 가득했어요. 이거 버리는 거예요? 응, 주인이 6개월째 안 찾아가서. 가져가도 돼. 직원 도널드 아저씨가 무심하게 말했어요. 도윤은 그 채를 보물처럼 품에 안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밤새 손잡이 테이프를 직접 새로 감았어요. 엄마가 바느질할 때 쓰는 검은 테이프로요. 너 나랑 많이 닮았구나. 도윤이 드라이버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그 후로 도윤은 그 채로 연습장 구석에서 몰래 스윙 연습을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새벽 5시예요. 해가 뜨기 전 미경이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도윤은 연습장으로 달려갔죠. 빈 스윙을 수천 번 반복했어요. 공은 칠 수 없었지만 스윙 자세만큼은 완벽하게 만들고 싶었거든요. 언젠가는 저 홀에서 쳐볼 거야. 도윤은 매일 아침 17번 홀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골프장이 매각된다고? 잠시 과거를 회상하던 도윤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낡은 운동화를 신고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캘리포니아의 뜨거운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매미 소리가 귀를 찢을 듯 울렸고 아스팔트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올랐죠. 도윤은 클럽하우스를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미경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건 눈치챌 수 있었죠. 발밑에서 자갈 밟는 소리가 바스락바스락 났어요. 등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5분쯤 달렸을까? 클럽하우스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보였어요. 캐디들, 직원들, 그리고 낯선 양복 입은 사람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죠. 도윤이 인파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미경을 발견했습니다. 캐디복을 입은 미경은 다른 캐디들 사이에 서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도윤이 미경에게 달려갔어요. 미경이 도윤을 꽉 안았습니다. 미경의 몸에서 땀 냄새와 잔디 냄새가 섞여났어요. 도윤아, 왔구나. 무슨 일이에요? 골프장이 왜 팔려요? 미경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대답 대신 앞쪽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 두 남자가 서 있었어요. 한 명은 골프장 오너 제임스 박. 60대 후반의 한국계 미국인으로 30년 전 맨손으로 이 골프장을 일궈낸 분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어요. 또 한 명은 도윤이 처음 보는 은발의 남자였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예요? 로버트 헌터. 텍사스 부동산 재벌이야. 미국 서부 골프장 12곳을 가지고 있대. 우리 골프장을 사려고 온 거야.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윤은 그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요? 제임스 사장님이 파신다고 한 적 없잖아요. 17번 홀 때문이야. 엄마가 한숨을 쉬었어요. 깊고 무거운 한숨이었죠. 그 홀 때문에 대회 유치가 계속 안 됐거든. PGA 투어도 3번이나 거절했어. 방송국에서도 중계하기 어렵다고 했고 돈이 안 들어오니까 결국 캘리포니아의 오후 햇살이 파인밸리 골프장 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잔디 깎는 기계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고 각각 낀 풀내음이 바람에 실려왔어요. 18홀 전체가 에메랄드 빛으로 빛나는 이곳은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골프장으로 손꼽히는 곳이었죠. 하지만 오늘 클럽하우스 앞 분위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자, 시간 없어. 누가 도전할 거야? 헌터가 손뼉을 치며 말했어요. 60대 초반 은빛 머리카락을 깔끔하게 정돈한 그는 손목에 찬 파텍 필립 시계가 햇빛에 번쩍였고 입꼬리에는 비웃음이 걸려 있었죠. 180m, 누구든 27홀에서 2번 만에 공을 넣으면 200억을 주지. 단 실패하면 이 골프장은 내 거야. 헌터는 미소를 지으며 계약서 종이를 흔들었습니다. 클럽하우스 앞에 모인 사람들 사이로 긴장감이 흘렀어요. 골프장 직원들, 캐디들, 그리고 급하게 불려온 프로 골퍼 3명까지 다들 숨을 죽이고 헌터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헌터 앞에 3명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전부 세계적인 프로 골퍼였습니다. 마이크 앤더슨, PGA 투어 통산 8승, 세계 랭킹 12위. 탄탄한 체격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죠. 제임스 밀러, 마스터스 준우승, 세계 랭킹 23위. 날카로운 눈매가 인상적인 베테랑이었어요. 그리고 톰 윌슨, US 오픈 챔피언, 세계 랭킹 9위. 이 중에서 가장 실력이 뛰어난 선수였습니다. 내가 먼저 하지. 톰 윌슨이 드라이버를 들고 앞으로 나섰어요. 180만 달러짜리 맞춤 클럽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17번 홀로 향했어요. 티박스에서 180m 앞, 중간에 작은 산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산 너머로 그린이 있지만 여기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죠. 깃발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악마의 홀이라 과장이 심하군. 톰 윌슨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어요. 스윙 소리가 공기를 갈랐어요. 공이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완벽한 궤적이었죠. 하지만 공이 산 너머로 사라지는 순간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결과를 알 수 없었거든요. 1분쯤 지났을까? 산 너머에서 깃발을 들고 있던 직원이 소리쳤어요. 벙커입니다. 그린 왼쪽 벙커. 톰 윌슨은 당황했어요. 얼굴이 굳었습니다. 다음은 마이크 앤더슨. 그도 자신만만하게 샷을 날렸죠. 결과는 러프. 그린 오른쪽 긴 잔디밭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제임스 밀러. 그의 샷은 그린에 올라갔지만 핀에서 15m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3명 모두 2번 만에 넣는 건 불가능했어요. 역시 불가능하군. 헌터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도윤의 귀에 날카롭게 박혔어요. 자, 이제 인정하지? 이 골프장은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계약서에 사인해. 헌터가 제임스 박에게 펜을 내밀었어요. 제임스 박의 손이 떨렸습니다. 30년간 인생을 바친 골프장이 남의 손에 넘어가려는 순간이었죠. 도윤은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미경의 떨리는 손, 캐디들의 불안한 표정, 그리고 제임스 사장님의 절망적인 눈빛.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도윤의 발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잠깐만요. 모든 시선이 목소리가 난 쪽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에 15살 소년이 서 있었어요. 낡은 운동화, 색바랜 청바지, 그리고 손에는 때가 탄 낡은 드라이버. 도윤이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터져나온 건 웃음소리였습니다. 헌터가 배를 잡고 웃었어요. 뭐야, 이 꼬마는? 변호사가 와서 헌터에게 속삭였어요. 아, 캐디 아들. 헌터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프로 골퍼들도 피식 웃었습니다. 톰 윌슨이 비웃듯 말했어요. 애야, 골프장은 놀이터가 아니야. 집에 가서 숙제나 해. 하지만 도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의 눈은 17번 홀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 홀, 제가 잘 알아요. 도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떨리지 않았어요. 7년 동안 매일 봤거든요.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게 느껴졌거든요. 헌터가 흥미롭다는 듯 도윤을 바라봤어요. 좋아, 재밌겠군. 해봐. 제임스 박이 놀라서 나섰습니다. 잠깐, 이건 너무. 뭐가 문제야? 어차피 실패할 거잖아. 볼거리나 하나 더 생기는 거지. 헌터가 손을 휘저었어요. 도윤을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였습니다. 미경이 도윤에게 달려왔어요. 도윤아, 뭐 하는 거야? 위험해. 괜찮아요, 엄마. 도윤이 미경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 대신 확신이 있었어요. 저 홀, 제가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경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들의 눈빛을 보니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도윤이 분실물 보관소로 향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낡은 드라이버를 꺼냈습니다. 손잡이 테이프가 벗겨지고 헤드에는 스크래치가 가득했죠. 하지만 도윤에게는 이 채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어요. 프로들이 그 채를 보고 킥킥댔습니다. 저걸로 180m를 친다고? 불쌍해서 못 보겠네. 하지만 도윤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천천히 17번 홀 티박스로 걸어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잔디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도윤이 티박스에 섰습니다. 180m 앞 산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하지만 도윤의 머릿속에는 산 너머 풍경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7년간 수천 번 관찰한 그 홀. 바람의 패턴, 그린의 경사, 공이 떨어지는 최적의 지점까지 전부 도윤의 머릿속에 있었어요. 도윤이 드라이버를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도윤의 눈에 이상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총지배인 마크리가 프로들에게 뭔가 속삭이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프로들의 샷이 전부 같은 방향으로 빗나갔다는 사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걸 생각할 때가 아니었어요. 도윤이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낡은 드라이버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15살 소년의 도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죠. 이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이 골프장에 숨겨진 거대한 비밀이 곧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것도요. 도윤이 티박스에 선 순간 클럽하우스 앞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한국인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캐디 미경 아들이래. 미친 게 틀림없어. 프로들도 못하는 걸. 수군거리는 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어요. 하지만 도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온 신경이 180m 앞 산 너머에 있는 그린에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헌터가 팔짱을 끼고 도윤을 바라봤어요. 입꼬리에 비웃음이 걸려 있었죠. 좋아, 재밌는 구경거리가 생겼군. 어디 한번 해봐, 꼬마야. 헌터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서커스 구경하듯 도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프로 골퍼 3명도 킥킥대며 웃었습니다. 톰 윌슨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US 오픈 챔피언, 세계 랭킹 9위. 그의 눈에는 경멸이 가득했죠. 야, 꼬마. 골프가 뭔지는 알아? 그 낡은 채로 180m를 친다고? 톰 윌슨이 도윤의 드라이버를 가리키며 비웃었어요. 손잡이 테이프가 벗겨지고 헤드에 스크래치가 가득한 그 채를요. 내 드라이버가 얼마인 줄 알아? 180만 달러야. 하나로 24억이지. 근데 넌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채로 도전한다고? 톰 윌슨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마이크 앤더슨도 거들었어요. PGA 투어 통산 8승의 베테랑이었죠. 얘야, 골프는 재능이 필요한 스포츠야. 넌 그냥 캐디 아들이잖아. 한국인이 분수를 알아야지. 마이크 앤더슨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입술을 꽉 깨물고 참았죠. 제임스 밀러는 아예 관심조차 없다는 듯 하품을 했어요. 빨리 끝내고 가자. 시간 낭비야. 세 명의 프로 골퍼 모두가 도윤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미경이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죠.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미경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도윤을 데리고 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눈빛을 본 미경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눈빛이었죠. 미경은 그 눈빛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살아있을 때 어려운 일 앞에서 보여주던 바로 그 눈빛이었거든요. 도윤아, 넌 정말 아빠를 닮았구나. 미경이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도윤이 드라이버를 내려놓고 잠시 17번 홀을 바라봤어요. 180m 앞 작은 산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 너머로 그린이 있지만 여기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죠. 블라인드 홀, 악마의 홀이라 불리는 이유가 있었어요. 하지만 도윤에게는 달랐습니다. 7년간 매일 이 홀을 관찰했어요. 아침 6시의 바람, 오후 2시의 바람, 저녁 노을이 질 때의 바람. 전부 달랐죠. 계절마다 잔디의 상태도 달랐고 비 온 다음 날의 그린 경사도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도윤의 머릿속에는 그 모든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었어요. 지금 시간은 오후 4시 47분. 바람은 남서풍, 초속 약 3.2m. 습도는 62%. 그린은 어제 비가 왔으니까 평소보다 0.3m 더 멀리 굴러갈 거야. 도윤이 조용히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도윤의 눈에 이상한 것이 들어왔어요. 프로들이 실패한 방향. 3명 모두 같은 쪽으로 빗나갔습니다. 톰 윌슨은 왼쪽 벙커, 마이크 앤더슨은 오른쪽 러프, 제임스 밀러는 핀에서 15m나 떨어진 곳. 이상해. 3명 다 실력자인데 왜 전부 비슷한 패턴으로 실패했지? 도윤의 눈이 총지배인 마크리에게 향했어요. 마크리는 50대 초반의 백인 남성이었습니다. 파인밸리 골프장의 총지배인으로 10년째 일하고 있었죠. 항상 웃는 얼굴에 친절한 인상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마크리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어요. 마치 모든 게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듯이요. 왜 저런 표정을 짓고 있지? 도윤의 머릿속에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때 도윤은 아까 본 장면을 떠올렸어요. 프로들이 샷을 하기 전 마크리가 그들에게 뭔가를 속삭였던 장면이었죠. 설마. 도윤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야, 꼬마. 뭘 멍하니 서 있어? 빨리 쳐. 톰 윌슨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도윤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금은 의심할 때가 아니었어요. 일단 샷에 집중해야 했죠. 도윤이 다시 드라이버를 들었습니다. 낡은 채였지만 4년간 함께한 소중한 물건이었어요. 수천 번의 빈 스윙을 함께한 동반자였죠. 엄마의 일자리를 지켜줘야 해. 아니면 거리로 쫓겨나게 될지 몰라. 도윤이 눈을 감았습니다. 아빠 정우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동네 연습장에서 스윙하던 정우의 모습, 하늘로 솟구치던 공. 도윤이 눈을 떴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확신만 남아 있었어요. 도윤이 어드레스 자세를 취했습니다. 발 위치를 잡고 그립을 조정하고 시선을 고정했죠. 바람이 불었어요. 야자수 잎이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남서풍, 초속 3.2m. 예상대로야. 미경의 일자리, 캐디 10명의 생계, 제임스 사장님의 30년 꿈, 그리고 정우와의 약속. 도윤이 백스윙을 시작했습니다. 드라이버가 공기를 가르며 내려왔어요. 탁 하는 타격음과 함께
공이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공을 바라봤어요. 공은 완벽한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갔습니다. 산을 향해 점점 높이 올라갔죠. 그리고 산 너머로 사라졌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10초, 20초. 시간이 느리게 흘러갔어요. 산 너머에서 깃발을 들고 있던 직원이 소리쳤습니다. 홀인원, 홀인원입니다. 공이 들어갔어요. 아무도 믿지 못했어요. 직원이 다시 한번 소리쳤습니다. 진짜예요. 공이 홀컵 안에 있어요. 홀인원이에요. 그리고 터져나온 건 엄청난 환호성이었어요. 뭐, 진짜야? 홀인원이야. 진짜 홀인원. 저 꼬마가 해냈어. 캐디들이 뛰어올랐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제임스 박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기 시작했죠. 180m 블라인드 홀에서 홀인원이라니. 이건 기적이야. 프로도 평생 한 번 할까 말까 한 건데. 제임스 밀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미경이 도윤에게 달려갔습니다. 도윤아. 미경이 도윤을 꽉 안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해냈어. 우리 도윤이가 해냈어. 캐디들이 뛰어올랐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제임스 박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기 시작했죠. 엄마, 저 해냈어요. 아빠가 하늘에서 도와준 것 같아요. 미경이 더 세게 도윤을 안았어요. 그래. 아빠가 분명 지켜봤을 거야. 우리 도윤이 정말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하지만 그 순간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깐. 모든 시선이 목소리가 난 쪽으로 향했어요. 헌터였습니다. 헌터의 얼굴에는 비웃음이 걸려 있었어요. 누가 성공이래? 난 인정 안 해. 순간 골프장이 조용해졌어요. 방금까지의 환호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제임스 박이 앞으로 나섰어요. 무슨 말이요, 헌터 씨? 모두가 봤잖소. 도윤이가 홀인원을 했어요. 봤다고? 누가 봤는데? 헌터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공이 산 너머로 사라졌잖아. 여기서는 아무도 못 봤어. 저 직원이 거짓말하는 걸 수도 있지. 헌터가 산 너머에서 깃발을 들고 있던 직원을 가리켰어요. 직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분명히 봤어요. 공이 홀컵 안에. 닥쳐. 헌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직원의 말을 끊었어요. 증거가 있어? 영상이 있냐고. 요즘 세상에 영상 없이 뭘 믿어? 헌터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누구도 영상을 찍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효야. 인정 안 해. 헌터가 팔짱을 끼며 선언했습니다. 도윤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분명히 성공했는데 이렇게 억지를 부리다니. 미경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건 너무합니다. 모두가 본 건데 어떻게 인정을 안 해요?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억울함이 뒤섞여 있었죠. 헌터가 미경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경멸이 가득한 눈빛이었어요. 캐디 주제에 감히 나한테 말댔구야? 분수를 알아. 헌터의 말에 미경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윤이 미경 앞으로 나섰어요. 저희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도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헌터가 도윤을 내려다봤어요. 뭐, 이 꼬마가 어디서? 바로 그때였습니다. 급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여러 대의 차가 클럽하우스 앞에 멈췄어요. 차 문이 열리더니 카메라와 마이크를 든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기자들이었어요. 저기요. 홀인원 친소년이 누구예요? 15살 한국계 소년이 악마의 홀을 정복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인터뷰 좀 해주세요. 기자들이 도윤에게 몰려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도윤의 얼굴 앞에 들이밀어졌어요. 도윤은 당황해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CNN, ESPN, 로컬 뉴스까지 다양한 방송사 로고가 마이크에 붙어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제임스 박이 어리둥절해하며 중얼거렸어요. 골프장 직원 중 누군가가 SNS에 올린 것 같아요. 15살 한국 소년, 악마의 홀에서 홀인원이라고요. 지금 실시간 트렌드 1위래요. 젊은 직원이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헌터의 얼굴이 살짝 굳었어요. 기자들이 온 건 예상 밖이었거든요. ESPN 기자가 도윤에게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도윤 군, 지금 기분이 어때요? 180m 블라인드 홀에서 홀인원이라니 정말 대단해요. 도윤이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어요. 저 그냥 열심히 준비했어요. 7년 동안 이 홀을 매일 관찰했거든요. 7년이요? 그게 무슨 뜻이죠? 기자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여기서 캐디로 일하세요. 저는 8살 때부터 이 골프장에서 자랐어요. 매일 17번 홀을 관찰하고 바람 패턴을 공부하고 그린의 경사를 분석했어요. 도윤의 대답에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캐디의 아들이 독학으로 골프를 익혔다고요? 골프 레슨은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네, 레슨은 한 번도 못 받았어요. 도윤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대신 도서관에서 골프책을 100권 넘게 읽었어요. 물리학, 기상학, 해부학까지요. 그리고 창밖으로 프로들의 스윙을 수천 번 관찰했어요. 기자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이건 대박 스토리였거든요. 그 낡은 드라이버는 뭐예요? 직접 산 건가요? CNN 기자가 도윤의 드라이버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건 분실물 보관소에서 주워온 거예요. 4년 전에요. 주인이 안 찾아가서 버려지려던 걸 제가 가져왔어요. 도윤이 낡은 드라이버를 들어 보였어요. 손잡이 테이프가 벗겨지고 헤드에는 스크래치가 가득했죠. 저 채가 제 유일한 골프채예요. 이걸로 4년간 연습했어요. 기자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프로들은 180만 달러짜리 맞춤 클럽을 쓰는데 당신은 버려진 채로 홀인원을 했다는 거죠? 네. 도윤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플래시가 더 많이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흥분하며 메모를 했어요. 한국 방송사 기자가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도윤 군, 한국 시청자들에게 한마디 해줄 수 있어요? 도윤이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저 하늘에 계신 아빠한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아빠가 7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아빠가 생전에 골프를 좋아하셨어요. 공이 하늘로 날아가는 걸 보면 걱정이 사라진다고 하셨죠. 그래서 저도 골프가 좋았어요. 오늘 아빠가 하늘에서 도와주신 것 같아요. 도윤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기자들 사이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카메라맨 중 한 명이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미경도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호 씨, 보고 계시죠? 우리 아들이 저렇게 컸어요. 미경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캘리포니아의 파란 하늘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헌터는 기자들 사이에서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상황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기자들이 도윤을 영웅처럼 다루고 있었습니다. ESPN 기자가 헌터에게 마이크를 들이밀었어요. 헌터 씨, 지금 도윤 군의 홀인원을 인정 안 하신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헌터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아직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확인이요?
직원이 직접 목격했는데요. 조작일 수 있어요. 헌터의 말이 끝나기 전에 한 직원이 뛰어왔어요. 영상 있어요. 드론 영상. 모든 시선이 그 직원에게 향했습니다. 골프장 관리용 드론이 있거든요. 오늘 잔디 상태 확인하려고 띄워놨는데 17번 홀 영상이 다 찍혀 있어요. 직원이 태블릿 화면을 보여줬어요. 영상에는 도윤의 샷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공이 하늘로 솟구치고 산을 넘어가고 완벽한 포물선을 그리며 그린에 떨어지는 장면. 그리고 공이 홀컵으로 빨려 들어가는 순간까지 완벽한 홀인원이었어요. 이제 증거가 있네요. ESPN 기자가 헌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인정하시겠어요, 헌터 씨? 헌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이를 악물고 있었죠. 기자들의 시선이 헌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카메라가 헌터의 표정을 클로즈업하고 있었어요. 이 상황에서 인정 안 하면 여론이 어떻게 될지 뻔했죠. 인정하지. 헌터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캐디들이 얼싸안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헌터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헌터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죠. 헌터의 눈이 총지배인 마크리에게 향했어요. 마크리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오가고 있었어요. 도윤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인터뷰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눈은 자꾸 마크리에게 향했어요. 아까부터 뭔가 이상했거든요. 프로골퍼 3명이 전부 같은 방향으로 실패한 것. 마크리가 프로들에게 뭔가 속삭이던 장면. 그리고 헌터와 마크리가 눈빛을 주고받는 모습. 뭔가 이상해. 도윤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어지럽게 퍼져 있었어요. 인터뷰가 끝나고 기자들이 철수한 후 도윤은 조용히 클럽하우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총지배인 사무실 앞에서 멈췄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거든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마크? 완벽한 계획이었잖아. 헌터의 분노에 찬 목소리였어요. 죄송합니다, 헌터 씨. 저도 예상 못했어요. 저 꼬마가 진짜로 성공할 줄은. 마크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를 줬는데 5천만 달러야. 그 돈 받고도 일을 못하면 어떻게 해? 하지만 프로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줬어요. 그리고 앤더슨에게는 일부러 실패하라고 10만 달러를 지급했고요. 계획대로 전부 실패했잖아요. 저 꼬마가 나설 줄 누가 알았겠어요? 도윤의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10만 달러 그리고 잘못된 바람 정보. 도윤이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어떡할 건데? 기자들도 다 찍어갔잖아. 이제 뒤집을 수도 없어. 방법이 있어요. 마크리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저 꼬마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몰아가면 돼요. 그게 가능해? 만들면 되죠. 증거 같은 건 조작하면 돼요. 저한테 맡기세요. 도윤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다 조작한 거였어. 도윤의 머릿속에서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5년간 대회 유치가 실패한 이유, 17번 홀이 악마의 홀로 불리게 된 이유, 그리고 오늘 프로들이 전부 실패한 이유, 전부 마크리의 조작이었어요. 그는 처음부터 헌터와 손을 잡고 골프장을 무너뜨리려 했던 거였습니다. 도윤이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서에 허위 조항을 넣어서 대회 유치 때마다 방송사에 거짓 정보를 흘렸고 제임스 박은 바보같이 아무것도 몰랐어요. 대화가 계속 녹음되고 있었어요. 도윤의 손이 떨렸지만
스마트폰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이 증거만 있으면 바로 그때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마크리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도윤을 발견했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마크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도윤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을 봤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마크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도윤이 한 발 물러섰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거 내놔. 마크리가 손을 뻗었어요. 도윤이 몸을 돌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잡아. 마크리의 외침이 뒤에서 들려왔어요. 도윤은 복도를 달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손에는 스마트폰을 꽉 쥐고 있었죠. 이 증거를 지켜야 해. 엄마를 위해서, 캐디들을 위해서, 제임스 사장님을 위해서. 도윤의 발이 더 빨라졌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클럽하우스 뒷문이 보였어요. 도윤이 문을 밀치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석양이 골프장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도윤은 멈추지 않고 달렸습니다. 엄마한테 가야 해. 이 증거를 보여줘야 해. 도윤의 머릿속에는 오직 그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도윤은 몰랐습니다. 마크리가 이미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골프장에 숨겨진 비밀이 도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둡다는 것도요. 도윤은 숨이 턱까지 차오른 채 달렸습니다. 클럽하우스 뒷문을 나서자 석양빛이 눈을 찔렀어요. 캘리포니아의 붉은 노을이 골프장 전체를 물들이고 있었죠. 야자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뿌리는 물방울이 황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도윤에게 그런 풍경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엄마한테 가야 해. 이 증거를 보여줘야 해. 도윤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마크리와 헌터의 대화가 녹음된 그 스마트폰이요. 발밑에서 잔디 밟히는 소리가 났어요. 등 뒤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멈춰. 이 녀석아. 마크리의 고함이 뒤에서 쫓아왔어요. 도윤은 뒤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17번 홀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그곳이라면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언덕을 넘었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클럽하우스 앞에 사람들이 보였어요. 미경이 있었습니다. 캐디들도 있었고 제임스 박도 있었어요. 엄마. 도윤이 목청껏 소리쳤어요. 미경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달려오는 도윤을 발견했죠. 도윤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미경이 도윤에게 달려갔어요. 도윤이 미경의 품에 안겼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스마트폰을 내밀었어요. 엄마, 이거 들어봐요. 뭐야? 도윤아, 진정해. 무슨 일인데? 미경이 도윤의 어깨를 잡았어요. 바로 그때 마크리가 도착했습니다. 마크리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숨을 헐떡이며 도윤을 노려봤죠. 그 스마트폰 내놔. 마크리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미경이 도윤을 뒤로 숨기며 마크리 앞에 섰어요. 뭐 하는 거예요, 마크 씨? 왜 우리 아들한테 이래요? 비켜요, 박 씨. 이건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야. 마크리가 한 발 다가섰어요.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요? 당신이 내 아들을 쫓아왔는데? 미경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캐디들, 직원들, 그리고 제임스 박까지. 무슨 일이야? 제임스 박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장님, 이 녀석이 제 사무실을 몰래 엿들었어요. 그리고 뭔가를 녹음했고요. 저건 불법 녹음이에요.
당장 삭제해야 합니다. 마크리가 제임스 박에게 말했어요. 녹음? 무슨 녹음? 제임스 박이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이 앞으로 나섰어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들어 보였죠. 사장님, 들어보세요. 마크리가 헌터랑 짜고 골프장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뭐라고? 제임스 박의 눈이 커졌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저 애가 지어낸 거예요. 마크리가 소리쳤어요. 그럼 들어보면 되잖아요. 도윤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어떻게 된 거야, 마크? 완벽한 계획이었잖아. 헌터의 목소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헌터 씨. 저도 예상 못했어요. 저 꼬마가 진짜로 성공할 줄은. 마크리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내가 얼마를 줬는데 5천만 달러야. 그 돈 받고도 일을 못하면 어떻게 해?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5천만 달러? 마크 씨가 헌터한테 돈을 받았다고? 제임스 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제임스 박이 마크리를 바라봤어요. 눈에는 배신감이 가득했죠. 제임스 박은 바보같이 아무것도 몰랐어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모든 시선이 마크리에게 향했습니다. 마크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이건 조작이야. 저 애가 만들어낸 가짜야. 마크리가 소리쳤습니다. 가짜라고요? 미경이 앞으로 나섰어요. 목소리가 똑같은데? 당신 목소리잖아요, 마크 씨. 그건 마크리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제임스 박이 천천히 마크리에게 다가갔어요. 마크, 10년이야. 10년 동안 널 믿었어. 가족처럼 생각했고. 제임스 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5년 전부터 대회 유치가 계속 실패했어. 방송사에서 자꾸 이상한 정보가 있다고 했고, 난 그게 왜 그런지 몰랐어. 근데 내가 한 거였어? 제임스 박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마크리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사장님, 저는 왜 그랬어? 왜? 제임스 박이 소리쳤어요.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배신당한 순간이었습니다. 마크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리고 갑자기 표정이 변했습니다. 왜냐고요? 왜냐고? 마크리가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10년 동안 당신 밑에서 개처럼 일했어요. 근데 뭘 받았죠? 쥐꼬리만 한 월급? 주식 한 주도 안 줬잖아요. 마크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헌터가 5천만 달러를 줬어요. 그리고 새 골프장 CEO 자리도요. 당신이 10년 동안 준 것보다 훨씬 많아요. 마크리가 이를 드러내며 웃었어요. 이 골프장은 어차피 끝난 거예요. 내가 아니었어도 망했을 거라고. 캐디들 사이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놈. 우리가 10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당장 경찰 불러.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바로 그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재밌는 장면이군. 모든 시선이 목소리가 난 쪽으로 향했어요. 헌터였습니다. 헌터가 느긋하게 걸어오고 있었어요. 양복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로요. 입꼬리에는 여전히 비웃음이 걸려 있었죠. 헌터, 당신도 공범이잖아. 미경이 소리쳤어요. 공범? 무슨 증거로? 헌터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저 녹음? 불법 녹음은 증거로 안 받아줘요. 법을 모르나? 헌터의 말에 사람들이 술렁였어요. 그리고 헌터가 손을 들었습니다. 뒤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나타났어요. 변호사들이었습니다. 난 최고의 변호사들을 데리고 있어. 저 녹음 따위로는 날 건드릴 수 없어. 헌터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아직 계약은 끝나지 않았어. 제임스 박, 당신 아직 서명 안 했잖아. 헌터가 제임스 박을 바라봤습니다. 홀인원? 인정했지. 하지만 계약 조건에는 정당한 방법으로 성공한 경우에만이라는 조항이 있어. 헌터가 종이를 꺼내 흔들었어요. 저 한국인은 무단으로 연습했어. 그것도 골프장 시설을 불법적으로 사용해서 말이지. 그건 부정행위야. 뭐라고요? 미경이 소리쳤습니다. 우리 도윤이가 언제 부정행위를 했다고요? 새벽 5시에 몰래 연습장에서 스윙 연습했잖아. 허락도 안 받고. 그건 시설 무단 사용이야. 부정행위지. 헌터가 비웃었어요.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사실이었거든요. 4년간 아무도 모르게 새벽에 연습장에서 스윙 연습을 했었어요. 그건 도윤이 말을 더듬었어요. 그러니까 홀인원은 무효야. 계약 조건을 충족 못했으니까. 헌터가 손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자, 제임스 박. 이제 서명해. 더 이상 버틸 명분이 없잖아. 헌터가 제임스 박에게 펜을 내밀었어요. 제임스 박의 손이 떨렸습니다. 주변 캐디들의 절망적인 눈빛이 느껴졌어요. 미경이 눈물을 흘리며 도윤을 안았습니다. 도윤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윤도 눈물이 났습니다. 모든 게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았어요. 아빠, 어떻게 해야 해요? 도윤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바로 그때였어요. 잠깐만요.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시선이 목소리가 난 쪽으로 향했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40대 초반, 날카로운 눈매에 단정한 단발머리.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누구세요? 헌터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제 이름은 사라 김. 캘리포니아주 검찰청 소속 검사입니다. 여성이 신분증을 꺼내 보였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퍼졌습니다. 검사? 헌터의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아까 방송 보고 왔어요. 15살 소년이 홀인원을 했다는 뉴스요. 근데 방송 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거든요. 사라 김이 서류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로버트 헌터 씨, 당신 지난 5년간 캘리포니아 골프장 3곳을 인수했죠? 헌터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그게 뭐 어쨌는데요? 합법적인 사업이에요. 합법적이요? 사라 김이 태블릿 화면을 보여줬어요. 3곳 모두 비슷한 패턴이에요. 대회 유치 실패, 방송 중계 거부, 그리고 갑작스러운 매각. 내부 관계자가 조작했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헌터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죠. 그래서 수사가 중단됐어요. 사라 김이 도윤을 바라봤어요. 근데 오늘 증거가 생겼네요. 사라 김이 도윤의 스마트폰을 가리켰습니다. 저 녹음 불법이라고 하셨죠? 틀렸어요. 사라 김이 헌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범죄 현장을 우연히 목격한 경우에 녹음은 증거로 인정돼요. 저 아이는 범죄 현장을 우연히 목격한 거예요. 헌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사라 김이 서류를 꺼냈어요. 마크리 씨, 당신 명의 해외 코인 거래소에 5천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이 입금된 기록이 있어요. 헌터 씨 회사에서 보낸 돈이죠. 마크리의 다리가 풀렸어요. 주저앉을 것 같았죠. 뇌물수수, 사기, 문서 위조. 여러 가지 혐의가 있네요. 사라 김이 손을 들었습니다. 뒤에서 경찰관들이 나타났어요. 로버트 헌터, 마크리. 2분 모두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내가 누군 줄 알아? 헌터가 소리쳤지만 경찰관들이 그의 양팔을 잡았어요. 찰칵.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마크리도 수갑이 채워졌어요. 그의 얼굴은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였죠. 경찰차가 두 사람을 태우고 떠났습니다. 사라김이 도윤에게 다가왔어요. 도윤군,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5년 동안 잡지 못했던 범인을 잡았어요. 사라김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그냥 우연히 들은 거예요. 도윤이 머리를 극적였어요. 우연이 아니야. 용기가 있었으니까 녹음할 수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 증거를 지키려고 뛰었잖아. 사라김이 도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응원할게. 사라김이 웃으며 떠났습니다. 도윤은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정말 끝난 건가? 도윤이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미경이 도윤에게 달려와 꽉 안았어요. 도윤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도윤도 미경을 안으며 울었어요. 제임스 박이 다가왔습니다. 도윤아, 정말 고맙다. 네가 아니었으면 난 모든 걸 잃을 뻔했어. 제임스 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골프장도 30년 꿈도 다 지켜줬어. 정말 고마워. 제임스 박이 도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캐디들도 도윤에게 몰려왔어요. 도윤아, 고마워. 네 덕분에 우리 일자리도 지켜줬어. 진짜 영웅이야. 환호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도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고 있었죠. 도윤도 웃음이 나왔어요. 눈물이 흐르면서도 웃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석양이 완전히 지고 하늘에 별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도윤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빠, 맞죠? 저 해냈어요.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마치 정우가 대답하는 것처럼요. 미경이 도윤을 더 세게 안았어요. 아빠도 분명 자랑스러워하고 있을 거야. 우리 도윤이. 미경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파인밸리 골프장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그리고 도윤은 알았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가을 하늘은 유난히 맑았어요. 파인밸리 골프장 위로 새털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죠. 잔디는 여전히 에메랄드 빛으로 빛났고 야자수들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전과 달라진 게 있었어요. 골프장 입구에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전설의 17번 홀 15살 한국 소년이 정복한 악마의 홀. 그 아래로 관광버스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17번 홀이에요? 와, 진짜 산이 가로막고 있네. 여기서 홀인원이라니. 저 소년 대단하다. 나도 한번 쳐보고 싶어. 관광객들의 감탄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17번 홀 앞에는 기념 동판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2024년 8월 15일 15살 이도윤 이곳에서 홀인원을 기록하다. 낡은 드라이버 하나로 180m 블라인드 홀을 정복한 기적의 순간. 동판 옆에는 도윤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낡은 드라이버를 들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었죠. 클럽하우스 안은 더욱 분주했습니다. 벽면 가득 도윤의 기사가 붙어 있었어요. 15살 한국 소년, 악마의 홀을 정복하다 CNN. 버려진 드라이버로 홀인원, 신데렐라, 스토리의 주인공 ESPN. 캐디의 아들 세계를 놀라게 하다 뉴욕타임스. 한국 언론도 난리였어요. 한국계 소년 이도윤,
미국 골프장 구엔의 KBB. 아버지의 꿈을 이어받은 15살 영웅 MBS. 도윤의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SNS에서는 도윤 미라클 해시태그가 트렌드 1위를 기록했어요. 도윤의 홀인원 영상은 조회수 5천만 회를 넘겼죠. 제임스 박의 사무실에서 중요한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정말입니까? PGA 투어가 여기서 대회를 연다고요? 제임스 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상회의 화면 속에서 PGA 투어 관계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내년 봄에 파인밸리 인비테이셔널을 개최하고 싶습니다. 17번 홀의 스토리가 너무 좋아요. 전 세계 골프 팬들이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임스 박이 연신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PGA 관계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도윤 군에게 아마추어 특별 초청권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 대회에 직접 출전할 기회를요. 제임스 박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도윤이가 PGA 대회에? 네. 물론 아마추어 자격으로요. 하지만 이 아이의 스토리는 골프계 전체에 영감을 줄 겁니다. 제임스 박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30년간 꿈꿔왔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도윤은 17번 홀이 보이는 언덕에 앉아 있었어요. 7년간 매일 앉았던 그 자리였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낡은 골프책이 들려 있었죠. 하지만 이제 도윤 옆에는 새 골프백이 놓여 있었어요. 안에는 최신 클럽 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타이틀맵에서 보내온 후원 장비였어요. 도윤의 스토리를 듣고 감동받은 회사에서 전액 후원을 제안했거든요. 이게 다 내 거라니. 아직도 믿기지 않아. 도윤이 새 드라이버를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골프백 옆에는 여전히 낡은 드라이버가 있었습니다. 손잡이 테이프가 벗겨지고 헤드에 스크래치가 가득한 그 채요. 도윤은 절대 그 채를 버리지 않았어요. 4년간 함께한 동반자였으니까요. 너랑 여기까지 왔네. 도윤이 낡은 드라이버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었어요. 잔디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죠.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도윤아. 미경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돌렸어요. 미경이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경의 모습이 달라져 있었어요. 낡은 캐디복 대신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거든요. 엄마, 그 옷. 어때? 어색해? 미경이 빙그르르 돌며 물었어요. 아니, 예뻐요. 근데 왜 정장을? 나 이제 캐디 아니야. 미경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임스 사장님이 캐디 매니저로 승진시켜 주셨어. 이제 새벽부터 라운드 안 돌아도 돼. 도윤의 눈이 커졌어요. 진짜요? 엄마가 매니저? 응. 네 덕분이야, 도윤아. 미경이 도윤 옆에 앉았어요. 30년 동안 캐디로 일했는데 이제야 좀 쉴 수 있게 됐네. 미경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엄마, 고생 많았어요. 도윤이 미경의 손을 잡았어요. 미경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30년간 골프백을 들고 라운드를 돌았던 손이었죠. 고생은 무슨, 네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미경이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빠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을 거야. 우리 도윤이 이렇게 컸다고.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에 새털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빠, 보고 있죠? 도윤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바람이 다시 한번 불었습니다. 마치 정우가 대답하는 것처럼요. 일주일 후 도윤에게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도윤 군 맞죠? 클럽하우스 앞에 검은 SUV가 멈추더니 한 남자가 내렸어요.
50대 초반 단정한 정장에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도윤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제 이름은 마이클 존슨. 존슨 골프 아카데미 원장입니다. 도윤의 눈이 커졌어요. 존슨 골프 아카데미. 미국 최고의 골프 교육 기관이었습니다. 타이거 우즈, 로리 맥길로이 등 수많은 전설적인 골퍼들이 이곳 출신이었죠.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 네 이야기를 듣고 직접 만나보고 싶었거든. 마이클 존슨이 웃으며 말했어요. 독학으로 골프를 익히고 버려진 채로 홀인원을 했다고? 솔직히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 마이클 존슨이 도윤의 낡은 드라이버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영상을 보고 확신했어. 넌 타고난 재능이 있어. 저요? 도윤이 어리둥절해했어요. 스윙 폼, 리듬, 그리고 무엇보다 압박 상황에서의 집중력. 전부 최고 수준이야. 레슨 한 번 안 받고 저런 스윙을 만들다니. 솔직히 놀랐어. 마이클 존슨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안하러 왔어. 우리 아카데미에 와서 정식으로 훈련받지 않을래? 도윤의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제가요? 존슨 아카데미예요? 그래. 물론 전액 장학금이야. 학비, 숙소, 식비 전부 우리가 부담할게. 마이클 존슨이 서류를 꺼냈어요. 네가 원한다면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어.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꿈만 같았어요. 4년간 버려진 드라이버로 새벽마다 몰래 연습하던 그 소년이 미국 최고의 골프 아카데미에서 장학금 제안을 받다니. 엄마랑 상의해봐도 될까요?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물론이지. 천천히 생각해. 마이클 존슨이 웃으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연락 기다릴게, 도윤군. 그날 밤 도윤과 미경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김치찌개 냄새가 부엌에 퍼졌어요. 7년간 변하지 않은 저녁 풍경이었죠. 존슨 아카데미라 우리 아들 대단하네. 미경이 국을 저으며 말했어요.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혼자 두고 가기 싫어요. 아카데미가 LA에 있잖아요. 여기서 2시간이나 떨어져 있는데. 미경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도윤아. 미경이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는 이제 괜찮아. 미경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네가 이렇게 큰 기회를 잡았는데 엄마 때문에 포기하면 안 돼. 그럼 아빠도 슬퍼하실 거야. 엄마, 아빠가 살아계셨으면 뭐라고 하셨을까? 미경이 웃으며 물었어요. 도윤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기회를 잡으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하늘로 비상하는 공처럼 걱정 말고 날아오르라고요.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맞아. 분명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야. 미경이 도윤을 꽉 안았습니다. 네 꿈을 향해서 날아가.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윤도 미경을 안으며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도윤은 정호의 사진을 꺼내 한참을 바라봤어요. 아빠, 저 프로 골퍼가 될 거예요. 하늘에서 꼭 지켜봐 주세요.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파인밸리 인비테이셔널의 따뜻한 봄. 17번 홀 티박스에 한 청년이 섰어요. 18살 이도윤. 이제 더 이상 마른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탄탄한 체격,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자세. 3년간 존슨 아카데미에서 훈련받은 결과였어요. 이도윤 선수, 티샷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SPN 해설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3년 전 이 자리에서 홀인원을 기록했던 바로 그 선수입니다.
오늘은 프로 데뷔전이죠. 갤러리가 숨을 죽였어요. 수천 명의 관중이 도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드라이버를 들었어요. 손에 익은 감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최신 타이틀리스트 드라이버였죠. 도윤이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빠, 보고 계시죠? 도윤이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백스윙을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스윙이었어요. 공이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3년 전과 같은 궤적. 산을 향해 점점 높이 올라갔어요. 공이 산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들려온 목소리. 홀인원입니다. 또다시 홀인원. 갤러리가 폭발했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도윤 선수 같은 홀에서 두 번째 홀인원. 해설자의 흥분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건 골프 역사에 길이 남을 값진 순간입니다. 도윤이 하늘을 향해 주먹을 쥐었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갤러리 맨 앞줄에서 미경이 울고 있었어요. 옆에는 제임스 박 캐디들, 그리고 도윤을 응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였죠. 해냈어. 우리 도윤이가 해냈어. 미경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었습니다. 도윤이 갤러리를 향해 걸어갔어요. 그리고 미경을 꽉 안았습니다. 엄마, 해냈어요. 아빠한테 보여드렸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 아빠도 하늘에서 분명 보고 계실 거야. 미경이 웃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대회가 끝난 후 기자회견장이 열렸습니다. 이도윤 선수 프로 데뷔전에서 홀인원이라니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자가 물었어요. 도윤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도윤이 웃으며 말했어요. 3년 전에도 이 자리에서 홀인원을 했거든요. 그때는 낡은 드라이버로요. 오늘의 채와는 다르지만 느낌은 같았어요. 어떤 느낌일까요? 아빠가 옆에서 도와주시는 느낌이요. 도윤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7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골프 칠 때마다 아빠가 옆에 있는 것 같아요. 공이 하늘로 날아가는 거 보면 아빠가 거기서 웃고 계신 것 같거든요.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어요. 몇몇 기자들이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요? 일단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경기에 매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프로골퍼의 꿈은 있지만 어려운 상황에 도전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도윤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재단을 만들었어요. JH 장학재단이요. 아버지 이름을 땄어요. 기자들이 펜을 바쁘게 움직였어요. 어떤 아이들을 돕고 싶으신가요? 저처럼요. 골프를 좋아하지만 레슨 받을 돈이 없는 아이들. 장비를 살 형편이 안 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요. 도윤이 환하게 웃었어요. 재능은 나누기 위해 있는 거니까요. 기자회견장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다시 17번 홀이 보이는 언덕에 앉았어요. 석양이 골프장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드라이버가 들려 있었어요. 분실물 보관소에서 주워온 그 채였죠. 너랑 여기까지 왔네. 도윤이 드라이버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잔디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어요. 도윤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첫 번째 별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아빠, 저 프로 골퍼가 됐어요. 약속 지켰죠?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할게요. 하늘에서 계속 지켜봐 주세요. 바람이 다시 한번 불었습니다. 마치 정우가 대답하는 것처럼요. 도윤이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15살 캐디의 아들에서 시작된 이야기. 버려진 드라이버 하나로 시작된 꿈. 그 꿈은 이제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도윤의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더욱 따뜻한 사연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하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